근데 국어 점수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보다 영어가 너무 싫었어요. 1등급이었던 영어가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어 2로 고정이 된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게으른 거야. 영어쌤이 이 문제는 쉽대요. 저도 수업할 때 이건 쉬워라는 얘기 많이 하면 애들이 갸웃해요. 싸가지가 없는 학생이었던 거죠. 네, 님은 쉬우시겠죠. 님은 영어를 잘하시니까요. 자, 이제 여름방학인데 다들 이제 하나둘 개강을 하고 있죠. 쌤도 이제 개강을 했는데요. 좀 신기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쌤은 이제 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국어 아닐까요? 전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당연히 국어를 제일 싫어할 줄 알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 국어지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어 점수는 왜 그럴까요? 아무튼 국어가 제일 싫진 않다라고 하길래 그럼 제가 너희들은 뭐가 제일 싫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영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만들어진 오늘의 이야기.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마라. 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쌤이 재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유튜브의 어떤 좀 본격적인 콘텐츠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재수를 했다는 이야기, 재수도 망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번에 안 되면 재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생각보다 되게 아니란 생각이에요. 재수 망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표본입니다. 왜 재수를 했냐면 영어 때문에 재수를 했어요. 제가 이제 문과죠. 국문과 전공을 했고 나 때는 수학이 아니었어요. 수리가 가형, 나형이 있었던 시절이고 그 당시에 문과는 이제 나형 수리를 보던 시절이었고 너무나 문과적 성향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보다 영어가 더 싫었거든요. 영어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영어를 처음부터 싫어했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비극의 시작은 언제나 결론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쵸? 언제나 잔잔한 어떤 파동이 있다가 갑자기 우렁팡팡하는 거죠. 시작은 고1 때. 저도 이제 영어를 좀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영어가 어렵거나 영어를 못했던 적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1 때 그냥 영어는 늘 1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영어는 딱히 어려운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문과답게 수학이 너무 힘들어서 수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수학 학원 다니고 수학 과외하고 수학 숙제하고 수학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2학년이 됐어요. 3, 6, 9, 11 모의고사를 보는데 1등급이었던 영어가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어 2로 고정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2가 한번 나왔으니 내가 다시 1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에 딱 북박이처럼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수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 또 영어를 뒷전으로 놓은 겁니다. 그렇게 3학년이 됐어요. 근데 3학년은 이제 그 당시에도 모의고사 많이 보죠. 우리가 지금도 그렇다시피 7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사설 모의고사랑 학력평가랑 뭐 평가원을 보는데 2였던 영어가 3이 된 겁니다. 3 이 나오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좀 큰일 났다 라고 느낀 거죠. 나름대로 내가 영어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지? 라고 이제 뒤늦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린 걸 분석해보니 역시 빈칸 추론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빈칸 추론이 고난도잖아요. 강의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인강을 좀 들어봤었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은 좀 안 나는데요. 재밌는 썰 풀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천일문의 저자였던 선생님 수업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6월, 9월 수능 영어 다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망해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끔 저를 정말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쌤 때는요 영어가 상대평가였어요. 그리고 영어가 좀 어렵게 나오던 시절이다 보니까 영어가 지금처럼 절대평가가 아니라 정시에서 굉장히 비중이 컸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계속 빈칸 추론을 잡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환장하겠는 거예요. 난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를까라고 억울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막 수업을 듣는데 영어쌤이 이 문제는 쉽대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수업할 때 이건 쉬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애들이 갸웃해요. 저도 그랬어요. 영어쌤이 막 이건 쉽대. 그럼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제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학생이었던 거죠. 제가 앉아가지고 네, 님은 쉬우시겠죠. 님은 영어를 잘하시니까요. 라는 마인드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쉽다고 하니 그게 너무 저는 이제 좀 되게 막 억울하고 막 그랬나 봐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제가 봐도 전 정말 싸가지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점수가 안 오른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스스로 억울해하며
시간을 보내다 그때 이제 쌤이 메가스터디에서 재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반은 엄청 최상위 반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영어 3이었으니까. 우리 반의 특징이 한 과목을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반이었어요. 그런 걸 좀 나름 조합해서 메가스터디가 재수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쌤이 이제 국어를 너무 잘하는 학생으로 그 반에 있었던 거죠. 왜냐면 쌤이 이제 현역 때 6월, 9월 수능 평가원이 싹 다 국어가 100점이었고 학력평가든 사설 모의고사든 3학년 때 봤던 모든 국어는 다 1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 때 국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그 반에 있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학원에 가장 유명한 입시쌤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저희 반에 왕림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반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게으른 거다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진짜 내가 뭐 공부를 못한다, 머리가 나쁘다는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완전 인정하는데 열심히 안 한다, 성실하지 않다는 조금 약간 인정이 안 됐거든요. 나는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게으르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도 저는 약간 인간이 덜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해에 이제 제가 막판에는 영어가 풀었다면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잡혔다 생각을 한 거죠. 10월, 11월 중순까지 풀었다면 100점이 나오길래 다행이다 했는데 결국 수능날 긴장감이 들어가니까 또 3등급이 나와서 또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대학을 가고 나중에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또 영어를 접할 일이 많잖아요. 내가 영어를 망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게을렀던 게 맞아요. 왜 게을렀다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0단어를 외운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내내 3년 플러스 재수 1년까지 제가 단어장을 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놀랍죠? 근데 저는 그게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합리화가 가능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사교육 같은 것도 일찍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못했던 적이 없고 사실 이제 단어를 외운다라는 거는 되게 영어를 아주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빈칸 추론이라는 고난도 유형을 틀리는 학생인데 내가 저렇게 학급의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원을 안 다녔잖아요. 제가 차라리 영어 학원을 다녔으면 영어 학원에선 단어 암기를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그랬으면 저도 좀 빨리 달라졌을 텐데 저는 이제 인강만 듣다 보니까 논리력, 사고력, 추론력, 독해력 공부를 한 거예요. 재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수 때도 영단어 암기가 딱히 시스템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단어를 각 잡고 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틀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국어는 풀었다면 100점을 맞는 학생이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논리력이나 독해력이나 추론력이나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럼 저한테 있어서 이 국어에 이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언어만 달라졌다 뿐이지 영어로 된 지문을 읽을 때도 논리력, 독해력, 사고력, 추론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한국어는 어휘력이 좋은데 영어의 어휘력이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빈칸 추론 단어를 보면은 늘 선지가 두 개가 남아요.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인가? 하고 고르는 게 늘 정답이 아니고 고민했던 다른 선지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는 그 빈칸의 맥락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선지 두 개에 적혀있는 정확한 단어의 뜻, 그 어휘의 뉘앙스를 몰랐던 건데 저는 맨날 착각하고 내가 추론력이 부족하다. 빈칸 추론을 틀리니까 추론력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헛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진짜 나중에 느낀 겁니다. 국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단어 암기가 필요합니다. 국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학원에 가야 됩니다. 무슨 학원이냐면요. 작은 로컬 학원 있죠. 여러분들을 붙잡아 놓고 단어를 암기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학원에서는 거의 뭐 일주일에 500개씩인가 외운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강제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맨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발전하다랑 발달하다랑 이런 게 조금씩 느낌이 다르잖아요. 생성하다와 생산하다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어휘의 뉘앙스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맨날 퉁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를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던 두 가지가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게 있었는데 나 혼자 좀 파악하면서 내가 빈칸 추론을 틀리니 추론력이 약하구나 라고 스스로 전문가도 아닌데 스스로 진단 내리고 스스로 이제 해결하려고 헛고생한 것. 두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던 거. 쌤이 이거 쉽다고 말했다고? 저 사람은 자기가 쉽다고 뭐 님은 잘하니까 그러시겠죠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 온전히 앉아서 이 사람
말을 다 흡수해보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오만한 학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학생들이 내 수업을 어떤 태도로 듣냐를 저는 되게 중시 여겨요. 왜냐? 나 같은 태도로 들으면 저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반성하고 있고 그때 영어쌤들께 사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라도 국어를 잘하는데 영어가 싫거나 어려운 학생들은 내 어휘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자잘한 일이고 그런 걸 왜 해야 돼? 너무 약간 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달달달달달달 영어 단어를 암기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오늘 하는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여러분들의 어떤 1년을 아끼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정말 재수방지위원회, 재수반대위원회 수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20살이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지 또다시 국영수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딱 고3, N수도 마찬가지죠. 올해 내가 정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내가 이 문제점을 다 개선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 원하는 과에 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남은 하반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